법무부 장관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검찰의 수사가 항상 지적돼 왔던 것이 이제 선택적 수사가 좀 심각하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서 또 지적되는 것이 전관예우가 작동을 하는 건 아니냐라는 문제가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또 국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많이 이제 조금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요즘 나오는 여러 보도를 보면 전혀 또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쭉 살아서 현재까지 이어온 사건이 바로 대장동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장동 대출, 부실대출 알선이 무려 1155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대장동 대출 사건을 참고인 조사도 아니고 그냥 참고인 면담 정도로 그냥 사건을 끝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이거 부실 수사다라는 의혹이 처음에 제기됐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의 그 당시에 이 수사의 목표가 이 부산저축은행의 그룹 전반의 부실을 가져온 부실대출, SPC 사업과 관련된 여러 시행사업의 전반적인 어떤 대출과 관련된 수사를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그것에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정관계 로비, 그리고 금융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1155억 부실대출, 이걸 수사 안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황 증거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 이게 빠진 게 말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문제 제기였는데, 지금 오늘자 경향신문 지금 단독을 보니까요, 거의 아주 조금 확실하게 수사에 아주 단초가 되는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있는, 진술이 있는데도, 증언이 있는데도 무시했다라는 기사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대출건을 살펴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C7 대출, C7 대표가 이 대출과 관련되어서 알선 대가로 10억 3천만 원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증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면담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이 대표가 이와 관련되어서 증언을 했다면 당연히 감독자인 당시의 주임검사였던 대검 중수 이과장에게 내용이 보고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관님? 네, 뭐 그렇게 추리해도 되겠습니다. 예. 아니, 그 대출, 부실대출 금액이 1155억 원이고 그 알선의 대가가 10억 3천만 원이다. 어마어마하게 큰 비리 아닙니까? 지금 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부실대출로 다른 거 수사해가지고 기소한 거요,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인 400억 원대도 다 기소되었고요. 심지어는 아예 다 변제가 된 건도 알선 혐의로 해가지고 기소가 된 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장동 대출은 대부분이 변제가 되지 않은 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소가 되는 게 맞죠. 수사가 되고. 그런데 아예 그냥 참고인으로 불러가지고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면담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것은 그야말로 봐주기 수사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희한한 게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되어서 이번에 그 손주성 검사 밑에 있는 검사가 또 수사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2명의 검사가 떴는데요, 희한하게 거기에 2명의 검사가 있는데 그 중에 징계 중인 검사가 1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징계 중인 검사가 과거에 국민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라임 김봉현 전 회장에게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3명의 검사 중 1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6만 원 검사 술접대 세트라고 해가지고 온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검찰을 다 비판하고 비난했었습니다. 어떻게 96만 원 술접대 세트가 나올 수 있냐라고 하면서 봐주기다라고 했었거든요. 딱 특정인을 찝어가지고 봐주기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이게 어떤 라인에 있는 그 특정 A 검사를, 이 윤석열 라인에 있는 그 특정 A 검사를 봐주기 위해서 검찰 전체 조직, 법무부의 전체 조직이 다 욕먹어도 그 A 검사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 96만 원
1분 전에 96만 원 검찰 술접세 세트를 만들어낸 거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기소를 할 수가 있나? 분리해가지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런 검찰 조직에 수장이 있는지 이것도 봐주긴 겁니다. 특수부 카르텔, 특별한 그들만의 리그, 검찰만의 리그가 아니라 검찰 내에서도 특수한 그 조직만의 리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장작 10년, 몇 년 쭉 내려오는 그들만의 특수부만의 카르텔이 있어가지고 이 대장동, 이 사업 카르텔의 뒷배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돈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수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검찰 내에 그 카르텔을 깨주시고 자의적 수사 그리고 정관예우가 작동하는 것을 반드시 해체. 아까 박성준 의원님도 지적한 부분이고 오늘 그 신문에 보도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한 의심 진술이 이강길이라는 사람으로 기억하는데요. 진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진술은 그냥 의혹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4년 뒤에 실제로 10억 3천만 원을 이 PF 자금을 대출받은 안건 명목으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물론 그 뒤에 또 무죄가 확정이 됐는데 그 무죄 판결 이유를 보면 그 변호사법 위반의 무죄를 설시하면서 어떤 횡령 혐의 이런 것들에 대한 암시를 그 재판부가 써놨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추가 수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에 의문들이 있고 이런 대목 하나가 특혜와 함께 굉장히 이번 대장동 의혹 사건의 주요한 수사 대상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